네,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한명숙 수사팀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른바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호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걸 발표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이제 합동 감찰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 그리고 수용자를 1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소환했다. 수사 협조자에게 부적절한 편의 제공을 했다. 그리고 일부 수사 서류 기록이 미첨부된 점 등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자, 이게 4개월여 만에 감찰을 한 결과를 내놓은 거라서요. 결국에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한 건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뭐 또 다른 논란을 촉발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의 의도는 이 사건을 어느 정도 매듭짓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 그 자체에 대해서 그는 억울하게 유죄가 됐다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닙니다. 예.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모해 위증이라든지 이런 혐의에 대해서 접근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모해 위증에 대해서도 네. 이게 모해 위증이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있다. 이런 것은 제시되지는 않았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의혹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다라거나 그리고 뭐 법적으로 명확하게 위법적인 수사를 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수사의 관행은 문제가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차원에서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좁은 폭에서 접근한 것이고 예.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법무부나 대검에서 특별히 다른 액션을 취할 것은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발표에 대해서 법조계 내부라든지 검찰 내부에서의 반박이 있다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한명숙 전 총리도 무죄 아니었었느냐라고 하는 그 주장이 나오게 된다면 예. 사실 이 논란은 끝은 나지 않겠죠. 예. 근데 법무부나 검찰 이 차원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추가로 또 더 뭐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듭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그런 발표였다고 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했던 행위들, 절차적으로 잘못된 점들을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 이런 결론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한다든지 수사팀 주인 검사를 교체한다든지 갑작스럽게 교체를 한다든지 등 제19 감싸기 의혹도 초래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들이라고 많은 보도를 통해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처리 과정이 어땠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한명숙 전 총리 그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 네. 다시 말해서 죄수들이 이제 폭로한 거였거든요. 본인이 이제 법정에 나가서 했던 그런 증언들이 사실은 검사가 강요를 해서 예. 본인이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폭로를 해버리니까 이제 당시 법무부에서 난리가 나서 한번 진상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해서 대검 감찰부로 예. 그때 그 폭로성 민원을 이첩시켰던 게 2020년 예. 4월의 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예. 접수했으니까 조사하면 되거든요. 감찰하고 감찰을 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뭔가 불법 행위나 어떤 범죄 행위가 좀 의심된다라고 네. 하면은 수사로 전환해서 조사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이제 여기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던 것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감찰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인권부로 재배당해라. 예. 라는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감찰부장이 이제 그 반발을 하는 그런 예. 상황이었고 당시에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예. 이렇게 감찰부에서 조사할 사건을 왜 인권부로 재배당하느냐 예, 예. 이렇게 추윤 갈등이 그때 이제 한번 촉발이 됐어서 한 차례 홍역이 있었던 그런 것이 하나의 이례적이었던 지점이었고 예. 어쨌든 그 작년 이제 5월에 이런 재배당 지시가 있었고 뭐 그랬지만 결국은 작년 9월에 어쨌든 감찰정책연구관이 다시 말해서 감찰부에서도 또 조사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올해 2월에 그 감찰이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예. 이제 감찰연구관 입장에서는 이게 말 그대로 연구관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감찰과 관련된 그런 조사는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위법 행위가 보인다라고 해서 해도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예. 이때 법무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중앙지검의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 2월 26일에 있었던 일인데 네네. 이렇게 돼서 그때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그 임은정 감찰연구관이 수사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그때 헤드라인을 잡았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다가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여기에서 또 두 번째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 예. 바로 대검에서 이거 임은정 그 당시 정책연구관이자 중앙지검 검사 직무 대리가 조사 중이던 그 감찰 사건을 또 재배당을 해버립니다. 예. 대검의 감찰 3과장이 주임 검사로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재배당을 하니까 이제 이것도 또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죠. 이거는 감찰을 방해하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의혹이 발생하면서 이례적인 이런 사건의 재배당을 통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그 검찰의 수뇌부가 예. 이 한명숙 전 총리 그 위증 의혹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예.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무혐의 처분으로 지금 이렇게 종결되었는데 예. 법무부에서 별도의 또 감찰을 진행했고 예. 그 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과 다소 결이 다른 뭔가 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그러한 뭐 이제 증언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좀 앞선 그 무혐의 처분과는 상반되는 내용의 어떤 그런 감찰 발표를 지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건 배당이나 수사팀 구성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이제 그 대책도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있었던 것인가, 이제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 사실 유출, 이거 사실 핵심이거든요. 피해 사실 유출 관련 내용 이제 앞으로 막아보겠다라는 내용인데 관련된 내용이 소위 대검 부장회의와 관련된 그 내부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지적하면서 이걸 이제 피해 사실 유출이라고 본 이유가 무엇인지도 저희가 한번 정리해봐야 될 텐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 과정은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이 이제 모해 위증이 맞고 그래서 기소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 진통이 계속 있었죠. 그것이 이제 소수 연구관 회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무혐의 판단이 났는데 또 네. 진통이 있고 논란이 있으니까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대검 부장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 고검장들까지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표결 결과까지 예.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검장뿐만 아니라 부장들까지 해가지고 14명 중에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권 2명까지 하면은 이제 기소 의견은 2명밖에 없었다. 어떻게 예. 보면 좀 망신을 당한 거죠. 모해 위증이 맞다라고 주장했던 쪽에서는. 예. 근데 그 부분이 그때도 논란이었고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왜 유출되었느냐, 어떻게 예. 유출되었느냐 문제인데 근데 이게 오늘 발표 자료를 저도 읽어봤고 언론 보도를 계속 봐도 피의 사실 유출하고 또 수사 상황 유출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상황 유출 안에 하위 카테고리의 피의 사실 유출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경우를 피의 사실 유출로 볼 수 있을까는 굉장히 좀 반론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 보도됐던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떤 예. 쪽이 불기소, 어떤 쪽이 기소 의견을 냈다 정도지 이 혐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나 실제로 수사를 생중계하는 듯한 이런 상황은 또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러면 피의 사실 유출이라고 이것을 부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하튼 간에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법무부에서 오늘 내비친 시각은 뭐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 것 전체적으로 이거를 좀 문제를 삼아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다짐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는 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보복은 예. 아닌가 이런 논란 또 한편으로는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짚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합동 감찰을 통한 결론을 보자면 부적절하다는 얘기인데 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 하면 이 한명숙 전 총리 당시 수사팀의 어떤 징계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이게 가능성이? 참 앞뒤가 예.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 그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예. 수사 수사 결과는 무혐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수사보다도 더 어떤 그런 그 조사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사실 그 징계를 위한 감찰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했는데도 무혐의를 한 상황에서 네. 징계를 통해서 무언가 벌을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보면은 오늘 이야기한 게 누군가를 벌 주려고 벌 주고 징계하려는 건 아니다. 네. 라고 이렇게 좀 선을 그었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어쨌든 감찰 결과 발표에서는 예. 그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돼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있었다라고 있었다. 말을 해서 예. 마치 그 수사 검사들이 어쨌든 그 당시에 죄수들을 불러서 뭐 100회 이상 그런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네. 증언을 어떤 연습을 시키고 이 증언 연습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변호사로서 보면 이제 증인 신문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 증인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긴 하거든요. 변호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 형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검찰 측 증인이 있고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그러한 증인들은 검찰 측 증인이고요. 그러면 주신문 사항을 검사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제 주신문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쨌든 주신문 해야 되니까 그 해당 증인들을 미리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거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변호인 측 증인을 신청하면은 증인이랑 미리 뭐 전화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증인 신문사항 보내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제 이렇게 사실은 많이들 물어보고 하는데 그게 이제 증인 신문을 위한 어떤 사전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예. 이런 증인 신문을 미리 이제 위해서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증인이 있는 그대로 대답하게 하면 괜찮은데 네. 자꾸 뭔가 유도를 한다거나 예.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증인의 진술을 오염시키려고 하면 이거는 위증, 교사로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할 수 있어서 지금 법무부 쪽에 오늘 이 발표에 의하면 검사가 사실은 증언 연습을 시켰다라는 것은 예. 어떤 형사 변호에서 증인 신문을 위한 사전 준비로서의 그런 접촉을 넘어서서 네. 사실은 위증을 어느 정도 교사한 혐의점은 보이나 예. 이미 지금 불기소 처분이 된 마당에 별도로 징계를 할 수는 없으니 예. 그러면 이러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겠다. 네. 좀 이런 어떤 좀 앞뒤가 약간은 맞지 않아 보이는 듯한. 예.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예. 절차를 좀 개선하겠다. 이 정도의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차를 개선하는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내용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가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배당과 수사팀 구성이 이제 원칙을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자의적으로 하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까지 시켜가면서 증인의 어떤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사 사건 공개 제한 일부 이것도 이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피의 사실 공표 관련한 부분인데 이제 방점이 피의 사실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인데요. 검찰 수사 과정의 피의 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표 허용 요건을 좀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기소 전 공개 범위 구체화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공개 여부 심의 때 고려 사항을 제시하라고 정했습니다. 예외적 허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요. 추상적 내용도 구체화하는 한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인권보호관에게 진상조사권을 부여한다. 이런 이제 상세한 내용들까지 밝혔는데요. 아무튼
이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는 이번에 좀 뿌리를 뽑겠다는 이제 감찰 이후에 그 어떤 개선안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듯이 두 분께 짧게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원칙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한국 사법 형사 문화가 피의자 권리 이런 것들 잘 보호 안 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로 가는데 필요한 그 보호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공표를 해줘야 너무 묶어놓으면 또 너무 또 색이 마련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예외 기준들도 마련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예. 내로남불이 문제예요, 결국에. 예를 들면 법무부나 대검 같은 경우도 이문정 감찰관 같은 경우에 자기 SNS에 감찰 상황 이런 것들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출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가동이 되었느냐.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의 사건에서 그때도 피의 사실 유출이라고 할 만한 보도들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적용이 되었느냐. 네. 그래서 좀 여야라든지 이 진영에 따라서 자기가 하면은 뭐 표현의 자유는 알 권리, 네. 남이 하면은 범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쪽이든 지금까지 비슷하게 왔는데 예, 예. 일반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 원칙은 바로 서기 어려울 거다. 이것을 좀 같이 말씀드립니다. 예, 이호영 변호사께는 저희가 죄송한데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법무부의 이러한 어떤 방향, 개선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는 너무 수사 과정을 비공개 원칙을 하고 예. 조금이라도 공개하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처벌을 하게 예.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막 다 새어 나오고 이러기 예. 때문에 차라리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공개의 예외, 지금도 얘기하면은 예, 예.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그러한 어떤 요건들을 구체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구체화된 요건을 통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서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무언가 이 수사 과정에서 좀 이렇게 장난질을 치지 못하게 하는 예. 어떤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해서 피의자나 또는 참고인들의 그런 인권이 보장되고 나아가서 실체적 진실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선진적인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이 개선안과 관련된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물론 개선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게 확정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건 큐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